인수위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활동을 마무리하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특히 이런 일은 하겠습니다라는 청사진을 내놨는데요. 네, 내년부터 당장 기초연금도 월 25만 원이 지급되고 또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무조건 대체휴일로 지정하는 등 국민들의 일상에도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경희대 노동일 교수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수님, 그 정책 방향 여쭤보기 전에 오늘 또 추경 정치권 분위기는요? 국회는요? 오늘 또 추경안 통과는 어렵습니까? 아침에는 뭐 될 것 같다고 얘기하던데 네.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하셨지만 하여튼 99% 된 것 같습니다. 얘기는. 11조 추경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중에 이제 80억 원짜리 공무원 증원 예산이 문제인데 일단 그 야당에서는 공무원 증원은 안 된다. 이게 원칙인데요. 네. 기본적으로 어떤 그 구조조정이 먼저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 80억 원 깎고 네. 대신 예비비에서 쓰자 이렇게 해도 그것도 안 된다고 해서 네. 그 쟁점만 좀 풀리면 될 것 같고요. 또 정부조직법은 지금 다른 건 다 문제가 없는데 물 관리를 수량 수질 모두를 환경부로 이론하는 네. 그런 문제에 조금 야당이 반대하고 국토부에서 가져오는 거죠. 환경부. 국토부에서 네. 수량은 국토부, 네. 수질은 환경부인데 그걸 환경부에서 한꺼번에 관리하자 이런 걸 야당이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이거 혹시 4대강 비리 조사에 네. 전주곡 아니냐 이래서 반대한다는 얘기가 좀 들리고 있습니다. 그 정권 바뀔 때마다 그 정부에 맞게끔 이제 정부 조직법을 바꾸잖아요. 예. 그때마다 쉽게 바뀐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법안 통과가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완전한 출발을 못하는 거죠, 정부가. 특히 지금 통상교섭본부가 지금 이번에 새롭게 장관급으로 네. 된다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중소기업부 신설도 있는데 중소기업 그것도 안 벤처부. 되고 네. 국민안전처를 해체하고 대신 그 기능을 안전행정부와 또 좀 해경으로 이관한다 그런 네. 건데 그게 지금 다 완전히 공중에 떠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번에 굉장히 정부직법을 많이 개편하는데 이번에는 최소화한다는 겁니다. 야당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환경부로 물 관리를 이뤄하는 문제 네. 그것만 풀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이제 저희도 앞서서 중계를 해드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이런 기조 아래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부분 가장 중점적으로 보이시던가요? 지금 말씀하신 정의 네. 이게 지금 키워드로 삼는 네. 거 그겁니다. 정의. 그래서 국정과제 첫 번째도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네. 이걸 내세운 게 참 이례적이거든요. 보통 적폐 청산 이런 거면 그냥 구호로 그치는데 이건 아예 국정과제 첫 번째로 내놓고 그게 세부적인 여러 가지 사항을 네. 내놓은 것을 보면 앞으로 얼마나 현 문재인 정부가 일종의 이제 부정부패라고 할까요? 그동안 쌓여온 부정부패, 적폐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봐서 네.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봤습니다. 네. 네. 각 분과별로 이제 담당자들이 나와서 프레젠테이션 형태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됐는데 네. 보기에도 굉장히 좀 부드러워 보였거든요. 예, 어떻게 과거와는 보셨나요? 좀 다른 모습들입니다. 대통령 참석해서 국정과제를 네. 이렇게 설명하고 그에 대해서 또 질의응답도 하고 하는 네. 그런 모습들이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왜 박근혜 대통령과 이렇게 규제개혁 회의할 때 보면 자유롭다고 하지 못하지만 굉장히 파격적으로 했었는데 또 좀 다른 모습 같아요. 예, 이번에는 하여간 네. 뭔가 국민들과 친근하게 소통하는 네. 것이 이제 또 키워드 같으니까요. 그래서 봤을 때 좀 새로운 형식, 예, 네. 그것도 구체적으로 좀 하여튼 설명하는 그런 모습들 네.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렇게 헤드셋 하고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예. 거죠. 그러니까요. 자,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공수처,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죠.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냥은 안 되는 거죠. 법 바꿔야 되는 거죠. 물론입니다. 이게 오래된 얘기니까요. 네. 1996년도에 당시 야당이 또 새정치국민회의에서 처음 나온 얘기고요. 네. 2004년도에 법안이 발의가 됐었는데 결국 통과가 못했고 지금까지 유예가 됐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이유가 뭐냐? 법이 통과가 안 돼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그 검찰개혁 핵심 내용으로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선취하겠다 이렇게 지금 국정과제를 하고 있는데 결국 입법 과제니까 행정부의 마음대로 네. 문재인 정부의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는 지금 그 선거 과정에서 대선 과정에서 보면 또 후보들이 대부분 다 비슷하게 얘기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현재 야당들도 그래서 크게 반대하지 못할 것이다 네. 하는 면에서 보면 이번에야말로 가장 설치 가능성이 네. 커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직자 비리 수사처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검찰은 고위공직자 수사를 못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각 현재 발의된 법안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네. 대체적으로 하여튼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
일부는 전직 대통령부터 포함해가지고 네. 뭐 대법원장 시작 모든 것들을 공직자, 그다음에 차관급에서 공직자, 또 판사, 검사, 네. 뭐 이런 사람,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까지 이제 수사 대상 삼았고 비리를 수사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 그 고위공직자 비수사처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 관할권이 수사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그 사람들 일반 검찰들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하지 못하는 걸로 그러니까 독점적으로 네.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하는 뭐 그런 시스템을 되게 써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안 개정을 해야 되니까 그 범위는 뭐 1급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차관급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그때 가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제 검찰에서 그 부분은 똑 떼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검찰은 하지 않고. 완전히 이제 독립적인 네. 그런 이제 수사처가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법무부 계획 중에 하나가 최순실 게이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뭐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형사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최순실 일가의 재산을 환수하겠다 이런 네. 입장도 나왔어요.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뇌물이라든지 네. 제3자 뇌물이라든지 그래서 현재 문제되는 비리로 취득한 재산은 뭐 몰수하거나 추징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특별한 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네. 결국 과거로부터 연결된 재산 네. 또 이제 그동안 얘기가 나왔지만 이른바 이제 뭐 최태민 씨와 관련된 재산 뭐 그런 것들이 혹시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 헌법에 있는 것처럼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지배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제 기술적으로 과연 할지는 좀 뭐 문제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지금 그 정부의 의지가 네. 아예 최순실 씨 관련된 이런 비리와 관련된 재산은 환수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으니까 어쨌든 구체화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하는 법안을 특별법 만들어서 했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하면 법리적으로는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그건 추징금이고요. 네.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뇌물로 받은 거니까 네. 추징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근데 추징의 이제 시효를 연장하는 법입니다. 그거는 네. 그러니까 추징을 처음부터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네. 그거는 이제 법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시효가 진행 중이었는데 네. 그 시효를 연장하는 거니까. 그런 소급입법이 이제 허용되는 좀 전문 용어로 해서 부진정 소급입법이라 그래가지고 네. 그런 헌법상 문제가 없다는 그런 판결이 나와 있었거든요. 네. 헌재에서. 그런데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최태민 씨와 연관된 법이다. 네. 그러면 아예 소급을 하는 겁니다. 진정 소급입법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네. 그 경우는 이제 헌법적으로 일단 원칙적으로 네. 안 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정말 그보다 소급입법이 안 된다고 하는 그 원칙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정의가 있다면 정의론 네. 그거 있다면 가능하다는 법이 있거든요. 네. 친일재산 환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건 정말 네. 오래된 얘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걸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환수했죠. 네. 그건 진짜 그야말로 소급입법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이 아니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거든요. 네. 그런 경우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때 실제로 어떻게 법을 만드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달리 볼 수 있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는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 예. 일가의 재산을 추징하는 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원 국내 정보 수집 업무 폐지도 확정이 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해외 안보 정보원 네. 이렇게 지금 일종의 그 이름도 미국 바꿉니다. 이름도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CIA 같은 조직을 만들겠다 그런 네. 얘기입니다. 아. 해외 정보를 전담하는. 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늘 이제 대북 정보 문제가 아니라 네. 항상 이제 정치 정보를 수집해서 그것을 이제 그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네. 했다.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내 정보 그 중에서도 이제 정치 정보는 절대 수집을 하지 못하겠다. 네. 하겠다 이런 것이고요. 해외 또 대북 정보 이런 것에 전념하게 하겠다. 또 네. 대테러도 좀 중요한 문제니까. 네. 뭐 그런 부분이 좀 해외와 대북. 네. 개혁 방향이라고 기관 할 수 있습니다. 출입하는 흔히 IO라고 하잖아요. 예. 뭐라고 합니까? 정보관? 예, 뭐, 아이오 인텔리전스 오피스라고. 네. 하죠. 저희는 이제 기자들은 IO라고 익숙하게 예. 알고 있는데 예. 뭐 저희 KBS도 있고 다 있습니다. 기관 출입하는 담당하는 국정원 담당 정보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KBS 어디로 갑니까? 있습니까? 있습니다. 말하면 안 되는데. 네. 예.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그럼 다 대북이나 해외 부서로 배치되는 겁니까? 근데 국정원에서 이제 알아서 할 일이고요. 이제 법을 만들어 과거 이제 그 대북 전담하던 인력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그 대북 전력들 정리했던 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것처럼 이제 정리를 하게 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해외 수요가 더 많아지면 해외 쪽으로 돌릴지 대북 정보 수집하는 데 돌릴지 네. 그 부분은 이제 국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얘기겠죠. 네. 자, 이제 어르신들 관심 많으신 기초연금. 아마 제일 관심 많으실 거예요. 네. 네. 지금 20만 원이죠. 네. 내년부터 이제 25만 원으로 올라간다고요. 예. 내년부터 25만 원 올려갖고 임기 말까지 30만 원 지급하겠다.
이게 이제 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네. 하고 이번에 국정과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내년에 이제 올해 최고 월 20만 6천 원을 올리고요. 내년에 월 25만 원을 가까이 네. 올리도록 하고요. 2021년까지 네. 30만 원 인상하겠다. 이게 이제 그 후보실 공약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추진하겠다. 네. 예, 그런 얘기입니다. 2021년까지가 임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기 때까지는 공약대로 매월 어르신들에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30만 원씩 드리겠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소위 소득 하위 70%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매달 내년부터는 25만 원씩 드린다. 네. 또 우리 국민들이 이건 좀 젊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야 할 맞아요. 것 같습니다. 네. 대체휴일. 2022년까지 모든 휴일에 대체 휴일을 의무화한다. 설명을 해주시면요. 지금은 이제 이번에 추석이 끼어 있죠. 네. 그리고 굉장히 추석이 길잖아요. 공회돼서 이게 네. 대체휴일이 하나 이제 들어 있습니다. 하루만 들어가면 이게- 열흘 쉽니다. 그렇습니까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휴일이 이제 일요일에 걸리면 네. 그 다음 날을 쉬게 하는 게 일반의 대체 휴일이고요. 네. 네. 뭐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네.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 방향은 어떤 그 국민들의 휴일을 늘려서 많이 놀아라 그 얘기가 아니고 네. 국내 경기 활성화를 좀 추진해 보겠다. 네. 뭐 그런 차원에서 추진되는 거라 볼 수 있겠죠. 그러면요. 만약에 크리스마스가 일요일이란 말이죠. 겹쳤단 말이죠. 네. 그럼 언제 쉽니까? 바로 그 다음날 다음 날 월요일날 쉬는 걸로 그렇게 이제 공식화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이제 전시작 정권을 임기 내 미국으로 가져오는 문제도 좀 분명히 했었는데 전시작 정권 설명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시작전권, 전작권 보통 그러는데 네.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이죠. 네. 말 그대로 한반도 유사 사태가 발생돼 전쟁이나 발생이 발발했을 때 전문적으로는 데프콘 3 이상이라고 하는데 네. 유사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때 군 병력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작전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네. 현재는 우리 한국군은 일반적으로 평상시에는 합참의장이 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 명령권자입니다. 네. 물론 이제 군통수권자는 대통령이지만 나 전쟁이 발발하면 그것을 이제 한미연합사령관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이죠. 네. 주한미군 사령관이 전시의 작전을 통제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그런 네,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네. 뭐 이게 좀 우리가 회수한다. 우리가 전시에도 우리가 작전 통제를 한다. 이건 여러 차례 추진해 왔었죠. 노무현 정부 때 2012년으로 합의했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걸 이제 이명박 정부에 늦췄고요. 그 2015년으로 늦췄고 네. 박근혜 정부에서는 아예 그냥 시기를 못 박지 않고 늦추는 네. 걸로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임기 내 환수하겠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조속히 환수하겠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어떤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두 가지로 할 수 있겠죠. 좀 더 빨리 네. 임기 말까지 가지 않고 좀 더 빨리 환수하겠다 할 수도 있겠고 네. 아니면 임기를 그 날짜를 못 박는 거 시기를 못 박는 게 조금 부담될 수도 있다. 네. 그런 면에서 그냥 조속히로 네. 바꿀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2014년도에 이제 이 전시작전권 문제를 논의하면서 네. 확정적 시기를 못 박지 않고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됐을 때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회수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한반도 이제 영내 안보 환경이 변하고 또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이 확충되고 또 북한 핵 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 능력이 확충되면 그렇게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하겠다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미 간 합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더 빨리 그게 충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임기 내에도 충족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냥 임기 내에 확정 그러네요. 환수한다. 네. 어떻게 확 보면 못 또 박는 서두른다고만 이렇게 단정할 수도 없겠네요.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조속히란 말이 네. 그러니까 양쪽에 다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네요. 있으니까 그러네요. 그 네. 유연하게 해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에 그 GDP의 29.5%까지 네. 2.9인가요? 그 29까지 네. 그 2.9%가 2.5%인데 2.9%. 예, 그렇습니다. 예, 2.5%인데 현재 2.9%까지 네. 국방비를 늘리겠다. 네. 이렇게 우리 얘기한 것은 GDP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이요. 그렇습니다. 네. 비율을 늘리겠다는 것은 그런 어떤 네. 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하기 위한 능력을 우리가 네. 빨리 갖추겠다. 네. 이런 것과 연계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각 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오늘 뭐 미리 알린 것처럼 참석하지 않았는데 화면 보시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좀 쉬려고 그러는데 아유 뭐 이게 뭐 죽이고 뭐고 좀 떨어져야 뭐 추 들어간 걸 다 싫어한다고 고추, 배추, 상추 이 3종을
지금 못 드시고 있어요, 그쪽은. 지난번에 그 원내대표들을 이 자리에서 모셨어요. 아, 예. 보통 옛날에는 그냥 본관에서 했는데 이게 좀 더 성의가 있는 것 같아서. 아니, 그리고 이게 되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랬는데 예. 또 폭염주의보가 내렸다 그래가지고. 아, 그래도 시원한데요? 네, 아마도 우리 박주선 비대위원장님은 그래도 아주 오랜만에 오시지 않을까요? 오랜만에 왔습니다. 그때 그래서 감회가 좀 새로우실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민정수하고 계실 때 노무현 대통령 아, 그게 언제 때입니까? 2003년 2월 3월 14일. 우리 또 이혜훈 대표님은 그래도 박근혜 정부 때 몇 번 오셨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안 오셨습니까? 저는 뭐 실업자여가지고. 우리 이정미 대표님은 아예 처음이시죠? 처음 와봤습니다. 청와대 저쪽 앞에는 많이 가봤는데 예. 이쪽 안으로는 처음 들어와봤습니다. 예. 이혜훈 대표님하고 이정미 대표님은 제가 전화로 인사드리기로 했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아마 국민들이 바른정당과 우리 정의당에 새로운 바람이 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저도 기대를 크게 하고 있고요.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앞에까지 많이 와봤다는 말은 아마 청와대 앞까지 집회하러 많이 와봤던 말 같습니다. 네, 아주 굉장히 분위기가 화기애애 보였는데. 근데 저거 보니까 뭐 사당 대표 중에 세 분이 여성분이세요. 네. 대단한 그런 어떤 정치의 변화입니다. 저것도. 네. 네, 홍준표 대표는 결국 참석하지 않았네요. 내가 공언한 대로 네. 뭐 안 가겠다고 했는데 또 갑자기 마음 바꾸면 그것도 머쓱하니까. 네. 근데 아마 저 전병헌 정무수석한테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어 참석하겠다고 얘기했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네. 이번에는 한번 해보는 것 같은데 저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물론 네. 한미 FTA 예를 들긴 그 이유를 들긴 했지만 네. 바른정당 대표하고 같이 못하겠다. 아마 그런 이유가 더 큰 것 같아요. 네. 네. 지난번 대표 취임하고 나서도 저 민주당만 방문하고 네. 바른정당 안 갔잖아요. 네. 일부러 아예 무시하는 전략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수 같이 진영에서는 아마 자유한국당밖에 없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면에서 또 보수 적통을 주장하려고 하는 그 문제가 더 크지 않았나 싶은데. 네. 그래도 오늘 같은 뭐 청주에 봉사활동 지금 저 그림에 네. 봉사활동 하시는 네. 거니까 복구 내가 어디 뭐 현장에서요. 놀러 간 게 아니고 저렇게 하셨다는 건 뭐 네. 좋아 보입니다, 저것도. 네, 네. 네. 홍준표 대표가 SNS에 밝힌 내용도 있는데 준비가 됐나요? 잠깐 볼까요? 네. 한미 FTA를 두고 당시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제2의 을사늑약이니 매국노라고 저를 극렬하게 비난해서 5당 대표회담하면 반드시 그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밖에 없고 서로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라고 이제 오늘 참석하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자, 하나만 더 여쭤보고요. 문 대통령이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에게 대선 전 일은 다 잊자. 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추미애 그러니까 대표는 옆에서 좀 멋쓰겠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언급한 건지, 그냥 일반적으로 선거 때 이런 당금은 가라앉히고 함께 협력해 나가자, 이렇게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네. 제보적 사건은 지금 이제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셔도 네. 그 부분은 뭐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어쨌든 수사도 진행되고 앞으로 이제 협치를 해 나가보자. 네. 뭐 그런 어떤 그 의지의 표현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희대 노동일 교수의 설명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